이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요? 보시는 분들은 다 참고만 하시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안 참고용이죠, 참고용. 아, 예. 빠른 손절.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박건준입니다. 응? 인사하세요, 빨리. 네, 안녕하세요. 이주석입니다. 네, 오늘은 이주석 매니저님과 함께 저번 주에 저희가 예고해 드렸듯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왜 강남에 하이엔드 오피스텔만 생기느냐에 대해서 이주석 매니저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은 뭐 왜 하이엔드 오피스텔만 생기는가라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하이엔드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하이엔드인가? 아, 과연 하이엔드인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아, 그렇죠. 저하고는 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른 곳들이랑 아무 상관. 제가 왜냐면 뭐 그쪽 현장을 진행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빠른 손절. 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공급된 현재까지도 분양하고 있는 것들이 분양이 마감이 됐거나 분양 중인 현장들의 오피스텔 되게 많아요, 강남권에. 작년 말부터가 아니죠. 저는 기억하기로 작년에 이제 루카를 시작으로 아니구나. 그 전에 아스틴 오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았죠. 그러면서 그러네요. 예, 펜트힐도 있었고 뭐 상지도 있었고 네, 카이론 블랙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죠. 근데 일단은 강남권에 이전에는 제가 이제 2010년 중반 요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이엔드라는 오피스텔은 거의 보질 못했었어요. 다 고급 주택이지 않았나요? 뭐 고급 주택도 고급 주택인데 네. 그 다음에 오피스텔 공급하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소형 오피스텔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2000년대, 2000년 중반 때, 2000년 5, 6년 요때 강남대로에 공급된 것들 많고 뭐 대표적으로 뭐 도시의 빛이나 뭐 렉시온이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공급된 것들을 보면은 다 좀 작은 것들, 소형 평형대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세부 가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봤던 게 청담역에 있는 푸르지오, 청담역 사거리 경기 오블럭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 마지막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공급되는 오피스텔이 조금 더 커지고 이제 분양가가 비싸지고 그러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타이틀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내부 이제 시설, 뭐 내장재나 이런 것도 조금 더 고급으로 쓰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같은 걸 되게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집가 상승이 된 부분도 있고 강남 땅이 워낙에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강남 땅을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기존에 공급하던 그런 소형 오피스텔 이런 걸로 이익 실현이 힘들어지니까 그 분양가를 높여야 되는데,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하이엔드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기존의 강남권에 있는 오피스텔들 좋은 것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과거의 거랑 비교를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아서 하이엔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제가 얘기했던 게, 일단 강남이라고 한정을 지으면 하이엔드라고 불리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뭐 건물 규모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세대 규모, 세대도 좀 커야 되고.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것들 보면은 10평, 한 10평에서 20평 사이, 물론 큰 것도 있지만 뭐 30평대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 작은 공간 안에 뭘 많이 넣어봐야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자체, 어쨌든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 뭐예요? 어쨌든 땅이잖아요. 네, 대지 지분이잖아요. 건물로 치면 대지 지분인데, 그러기에는 좀 건물 면적이나 이런 것도 좀 작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이엔드는 강남권에서는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이제 PM+. PM+ 이제 제가 워낙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건물 면적, 대지 차지하고 있는 대지 면적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세대도 제일 작은 게 50평대니까, 물론 전용 면적은 오피스텔이니까 한 25평 정도 나오죠. 제일 작은 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70평대, 100평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내부 들어가면은 물론 요즘 나오는 것처럼 내장재나 이런 게 뭐 되게 화려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되게 비싼 내장재, 좋은 내장재들을 쓴 거고,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이제 제일 좋게 보고 하는 게 거기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기본 세대예요. 근데 요즘 나온 하이엔드 오피스텔 보면은 주차가 좀 협소하잖아요, 많이. 왜냐면 작은 땅이니까, 면적 자체가 작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기계식도 있어요. 근데 분양가는 뭐 몇십억씩 하잖아요.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으면 당연히 임대가도 높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그만한 돈을 내고 뭐 사용을 하는데 주차를 기계식을 쓴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강남권 뭐 주차 힘든 거는 다 아실 테니까, 그래도 그 정도 내고 하는데 주차를 뭐 발렛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귀찮은, 좀 번거로운 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PM 플러스 같은 거 되게 좋게 보는 거고, 규모가 큰 걸 좀 좋게 보는 거고,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뭐 성격은 좀 다르지만은 논현동에 이제 로얄 팰리스, 그것도 오피스텔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되게 대형이에요. 그것도 실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거니까 한 50평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 그러면 이주성 매니저님의 하이엔드의 조건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인 거죠. 안에 있는 내장재가 어떻게 됐던,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걸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세대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솔직히 페인폴스도 세대수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로얄 팰리스도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규모라는 거는 대지 면적. 대지 면적? 네, 대지 면적. 강남권이니까 제일 비싼 땅에 제일 수요도 많고 많이 관심 갖고 인 강남을 뭐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그런 부지에 오피스텔, 그리고 하이엔드고 비싼 가격을 줄 거면 대지 지분을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PM폴스나 로얄 팰리스나 세대수는 몇 개 안 돼요. 대신에 대지가 크잖아요. 대지가 크면은 당연히 대지 지분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른 물론 커뮤니티나 뭐 편의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강남권인데 주차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리고 요즘에 고객님들 만나보고 하시면 제일 중요하신 게 세대수를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그쵸? 세대수. 많은 거 말고 프라이빗하게 얼마 안 되는 거를 좋아하시고, 내장재도 뭐 많이들 보시겠지만 그래도 커뮤니티, 어메니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든 도생이 됐든 그런 내장재든 커뮤니티는 그런 거 많이 신경 쓰는 거겠죠. 그리고 충분히 수요가 있으니까 분양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그런 수요도 있을 거고, 제가 좀 보수적이고 옛날 사람이라고 그럴지 몰라도 아니요, 규모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주성 매니저님과 맨날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였어요. 투자자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어느 내 손님을 소개를 시키려면 네, 어느 정도의 방어선을 딱 지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본다라는 게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근래에 이제 뭐 분양을 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좋게 봤던 거는 원 에디션. 원 에디션이 입지도 그렇고 대지 면적도 그렇고, 그게 스포일드 자리였나? 네, 맞아요. 그래서 원 에디션은 제가 되게 좋게 봤던 거고. 근데 거기도 도생도 같이 들어가고, 그렇게 규모는 크겠지만 안에 내부 시설이나 평형대가 좀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제가 봤거든요. 실면적이 이제 10평대죠. 15평 요 정도 되는 건데, 15평 정도면 솔직히 혼자 거주하기에는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도생이야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면적 들어간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아파트나 소형 오피스텔처럼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 정도 세대수에 대지 면적이 되게 크게 들어가고 입지 좋고 이런 것들. 그러면 루카831 입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강남대로잖아요. 네. 강남대로에 이제 들어갈 게 뭐가 있겠어요. 들어갈 수 있는 부지 거의 없어요. 없죠. 네, 강남대로라는 것 자체는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다른 것들 하이엔드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 공급된 거 보면은 이렇게 쭉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강남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주요 도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도산대로나 언주로나 그다음 강남대로나 뭐 테란로가 있기는 하지만 테란로는 기존의 고층빌딩 워낙 많으니까 거기는 솔직히 공급될 때 많지는 않고, 공급이 된다고 해도 대로라기보다는 하나 좀 빠져 있고, 그렇죠. 이면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도산대로 기준으로 하면 청담동이 되잖아요. 청담동은 대부분 대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입지 좋은 곳에. 그리고 강남대로는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갈 만한 부지 거의 없어요. 이제 없죠.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제 강남역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 뭐 논현동 쪽으로 이렇게 쭉 빠지면은
오래된 건물 그리고 낮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데들은 공급이 좀 저는 힘들 거라고, 오피스텔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그래서 루카, 그다음 갤러리 이런 데는 이제 좋은 입지죠. 그리고 다시 그거랑 비교할 만한 강남대로 안에 들어가면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갤러리는 제가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루카 같은 경우에는 입지라는 면에서 보면은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루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다시 분위기를 타가지고 뭐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야 뭐 하실 수 있겠죠. 뭐 아니면 그 당시에는 조금 그랬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분양가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죠. 그렇고 그럼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얼마 전에 저랑 통화하시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순위를 매기셨잖아요. 이거는 뭐 물론 이 매니저님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시기는 하지만 순위를 매기셨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한 걸 이렇게 끄집어내신다고? 아니면 그냥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보시는 분들은 다 참고만 하시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안 그렇죠. 하시니까. 이건 정말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는 네. 거, 참고용이죠, 참고용. 강남권 네. 그러니까 청담동, 도산대로, 강남대로 전 기준을 이제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서초구와 강남구가 나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초까지 포함해서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할게요. 예. 강남권 1위, 제가 생각하는 1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M+. PM+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뭐 로얄 팰리스. 이건 조금 애매한데 그 상지카일롬의 오피스텔이 2세대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너무 작은 거니까, 그래서 진짜 6세대인가 밖에 없으니까 그건 그래서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오피스텔인 거 중에 PM+가 1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로얄 팰리스.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3위는 부티크 모나코, 강남역에 있는. 입지 너무 좋죠 거기. 네, 강남역에 있는 부티크 모나코. 그리고 그건 타입이 한 4가지 타입인가 되는데 개성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외관도 그렇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4위 갤러리. 이유는? 입지. 그리고 입지만 응? 일단 뭐 부동산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이러니 저러니 따져도 첫 번째는 입지. 그렇죠, 입지니까. 네, 입지. 그만한 규모의, 그만한 평형대, 그만한 시설로 들어가는 거는 강남대로에 없을 거다. 그건 맞아요. 커뮤니티나 이런 거는 논외로 치고, 오이루카. 이유는요? 마찬가지 입지. 입지로 봤을 때. 네, 입지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루카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너무 많다고 고객분들이 거기는 하이엔드가 아니잖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규모랑 입지로 봤을 때 따져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세대수가 많다라는 게 이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그건 목적에 따라 다르죠. 어쨌든 임대 주실 거라고 하면은 수요라는 부분에서는 강남 항상 풍부한 수요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대수가 많은 게 저는 약점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실거주를 생각하면 세대수 적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네, 맞죠. 이제 고급 주택, 고급 빌라트 이런. 네, 아니요, 그거는 다음 주 컨텐츠예요. 고급 빌라는. 다음 주 컨텐츠는 고급 빌라니까 그건 다음 주에 말씀하시는 게 좋고, 그럼 다음 주 컨텐츠는 고급 주택. 네. 오늘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카가 세대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실거주 용도라고 보면은 그런 프라이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세대수 적은 거 들어가는 게 좋죠. 그렇게 따지면은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에 그거 같은 경우에 되게 세대수 얼마 안 돼요. 20세대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도산대로 라인에 있는 것들 중에는 세대수 적은 오피스텔들이 있고, 실거주 용도로 보신다면은 프라이빗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걸 하시는 거고. 근데 어쨌든 투자형, 임대형 이런 걸 보시면은 세대수 많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목적에 따라, 투자자분의 목적에 따라 나뉘어지는 거고. 또 세대수 아주 많은 오피스텔이라고, 소형 오피스텔들이 세대수가 되게 많죠. 그렇죠. 대형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걸 생각하시고 루카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하이엔드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게 거예요. 아무래도 분양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트렌드가 조금 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설계나 뭐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입지나 가격 면에서 보면 그 당시의 가격으로 보면은 뭐 초고가였던 건 맞죠. 맞죠. 예. 근데 요즘에 이제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하니까 그 집가 높아지고 건설 원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는 높아지는데 그런 하이엔드라는 타이틀을 달아야 분양이 될 텐데, 그러니까 뭐 내장재도 조금 더 고급 쓰고, 뭐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쓰고, 뭐 그리고 오피스텔에 지금 수영장을 집어넣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막 조그만 부지에 수영장이 들어가면 얼마나 크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집어넣고 하이엔드라는 타이틀을 달아야 분양을 하니까. 그렇죠. 네. 요즘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예. 빠른 손절.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는 하나는 생각하시는 하이엔드의 기준, 네. 그리고 하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순위. 다른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있었어요. 아니 하이엔드라고 하면은 하이엔드 말 뜻이 뭐예요? 한 카테고리의 최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강남권의 오피스텔에는 카테고리를 잡으면 하이엔드가 들어갈 자리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이엔드가 들어갈 입지들이 부동산이니까 하이엔드가 들어갈 입지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엔드가 들어갈 입지는 솔직히 뭐 강남권한테는 청담동이 맞고 그리고 최소한 그 3대 도로 안에는 들어가야 되고 네, 솔직히 1순위로 치면은 도산대로 강남대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주로 정도가 있어요. 뭐 강남권은 뭐 대중교통이 워낙 다 있는데 하이엔드 보시는 분들이 실거주 하시는 분은 뭐 대중교통 이용하실 일 별로 없잖아요. 네, 어차피 차로 이동하고 도로 나가기 편하고 도로망 연결된 데 편하고 이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주. 그래서 하이엔드가 들어갈 수 있는 하이엔드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입지는 따로 있다. 강남권 안에서는. 근데 이제 서초권도 물론 서초권도 뭐 실거주 환경 좋은 곳이고 교통 좋은 곳이고 좋은 입지예요. 좋은 입지인데 뭐 생숙대도 마찬가지만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이엔드라는 것도 들어갈 입지는 있다 따로. 왜냐면 사람들이 인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인식이 변하고 그러면은 그 지역을 생각하는 인식이 변하면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최고급 주거지역 최고급지 라고 하면은 강남권 안에서는 그런 도로 안에 청담동, 그다음에 강남대로, 도산대로 이런 쪽이 아닐까. 그게 이제 고급 주택이 분포되어 있는 곳을 보면 알 수 있죠. 첫 번째 조건은 입지. 부동산이니까. 두 번째는 입지 안에 대부분 다 포함이 들어가 있죠. 뭐 규모나 이런 부분들. 네, 그 두 번째로 하면 이제 규모라는 부분이 있을 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 시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입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체 불가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강남이라는 지역 안에 와 이만한 게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성공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피스텔 중에서는 제가 PM 폴스를 계속 얘기하는 게 이만한 규모에 이만한 입지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당시 가격을 생각하면 아, 그렇죠. PM 폴스 이제 한번 검색들 해보세요. 매물 없어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 PM 플러스 이게 될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와, 그죠? 이게 오피스텔인데. 왜냐하면 오피스텔을 하면 대부분 좀 작은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 막 그런 옵션 없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좀 작은 것들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100평대라고 오피스텔이? 그럼 전용료 50%밖에 안 나오잖아. 이걸 누가 사? 라는 인식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뭐 분양 당시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일을 안 할 때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보면은 최초에 뭐 분양하는 형태에 좀 새로운 걸 하면은 이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해요. 왜냐면 생소하니까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뭐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것도 뭐 그랬었다고 하니까.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상을 딱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국엔 입지고 규모구나. 그 지나간 것들을 보면 다 그렇죠. 그렇죠. 네. 강남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저희가 걱정할 걱정할 분들 아니에요. 분들은 그렇죠. 걱정할 분들은 아니니까.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입지, 두 번째 규모, 세 번째 시설, 뭐 그렇죠. 그럼 네 번째는 주차. 아니 시설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주차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주차는 따로 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세 번째 주차, 그럼 네 번째 이제 내부 시설.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주고 사는데 기계식이야. 겁나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비싼 차 긁히기라도 해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순위 1등 PM 플러스, 2등 로얄 팰리스, 3등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그냥 전체 오피스텔로 보면은 3등은 뭐 부티크 모나코 이렇게 되는데 난 솔직히 이제 그냥 오피스텔이라는 것만 보면은 카일룸을 넣고 싶거든요. 근데 카일룸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갖고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원래 고급 주택으로 시작했던 브랜드잖아요.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이고 상지 강남권의 고급 주택, 고급 빌라를 시작으로 해서 고급 주상복합, 고급 빌라트라고 저희는 그냥 불렀거든요. 빌라와 아파트 형태가 결합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카일룸 시리즈가 있고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조영남 씨 거주지 집이나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게 이제 카일룸 1차, 2차, 3차
그래서 이제 다른 4차, 5차 막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클스라는 것도 있고, 고급 빌라트라고 되는 고급 주택.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에테르노나 PH129도 그런 고급 빌라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오피스텔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뭐 그렇죠. 뭐 그건 다음번에 하라니까요. 뭐 제발 계속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카일룸의 오피스텔이 6세대인가가 있어요.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제 기억으로 하면 6세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고 싶은데 근데 가격이 그게 더 비싸지 않나요? 당연히 비싸죠. 맞죠? 제가 봤던 그 가격이 맞는 거죠. 그렇죠. 80억대.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2등이 이제 카일룸. 아, 2등이?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로얄 팰리스, 4등이 부티크 모나코, 5등이 갤러리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죠. 맞죠.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카일룸을 뺀다고 하면은 이제 순위에 이제 5등 안에 이제 루카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조건 자체가 말씀하셨던 3대 대로 내에 있는 거고, 그죠? 입주가 입지가 되는 거죠. 입지가 되는 거고, 규모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카일룸은 솔직히 규모로 본다고 하면은 PM 폴스나 로얄 팰리스에 비하면은 조금 떨어지는 게 있는데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최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급은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5개로 생각을 하신 거고, 5개 정도로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거고, 그래서 조건은 이런 조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살짝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 같은데. 빠른 손절. 네,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제가 다른 지식도 되게 많고 오래 일을 하셨고 그리고 경험도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모든 유튜브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죠? 네.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면 되죠. 오늘은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순위 한번 매겨봤고요. 그리고 저랑 이주석 매니저님께서 생각하시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조건.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해요. 네. 여기서 또 손절해버리면 또 삐지시니까. 자,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남에 있는 고급 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뭐 어지럽네요 지금. 더 하시면 큰일 날 것 같죠? 네. 네. 지금까지 박건열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